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 6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동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에서 굴다리를 통해서 동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굴다리 위로는 송파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8월 5일 월요일 아침 6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제가 22년 5개월 5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서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굴다리가 보이고요. 굴다리 너머로 서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호 방향입니다. 동호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시계가 6시 21분이고요. 현재 기온은 27.8도, 습도는 88%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동호의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8월 5일 아침 6시 21분인데요. 정확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자, 앞으로 정확하게 92일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50%, 반대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입니다. 1%포인트 차이로 박빙의 승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합주인 것 같습니다. 경합주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경합주의 지지율은 50대 50 동률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가 굉장히 보수 성향의 공화당의 대표 주자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진보 성향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데요. 자,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됐으면 미국인들에게 유리한 점은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게 미국의 경제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해리스가 유리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92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그 다음 장수 대통령, 그 다음 장수 대통령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현재 2024년에 현직 미국 대통령인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 왜 45번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과거에 22대와 24대를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를 연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임을 하지 않고 4년을 한 번 하고 또 4년을 쉬었다가 또 그 이후에 4년을 하는 이른바 징검다리식 임기로 두 번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경우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두 번 한 케이스가 미국의 역대 헌정사상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22대와 24대를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고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그분은 1884년 우리 갑신정변 당시죠.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4년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대통령 임기 4년을 한 다음에 4년 후인 1888년에는 재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는 제23대 대통령으로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분은 9대 대통령을 했었던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그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의 손자인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된 게 1888년이고요. 그분이 23대 대통령을 수행하고 4년 후인 1892년에 다시 그 23대 대통령인 현직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과 2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격돌해서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인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인데요. 235년에 미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 임기를 띄엄띄엄해서 두 번 한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분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으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235년의 헌정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45명이 배출됐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현재도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도 퀴즈 힌트를 드린 겁니다. 현재도 생존해 계시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1976년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77년 초부터 81년 초까지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의 대통령 3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재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그분은 생년월일이 1924년 10월 1일입니다. 자, 1924년 10월 1일생이시다 보니까 오늘이 2024년 8월 5일인데요. 앞으로 56일 정도 56일 후면 그분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오늘이 2024년 8월 5일이니까요. 앞으로 56일 후인 2024년 10월 1일이면 그분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6일 후에 만 100세가 되시는데요. 그분은 9년 전인 2015년경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의 발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뇌와 간에도 전이가 되신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 2월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시고 고향인 조지아주에 가셔서 자택에서 호스피스 그 케어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가 7군데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합주가 7개 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주도인 애틀란타에서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었고 그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우리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1등과 3초 차이로 2등 은메달을 따게 됐는데요. 통안에 아쉬움이 있었던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거기에서 우리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2등 은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자, 그 애틀란타가 조지아주의 주도이고 그 조지아주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경합주 7개 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이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주지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를 하시다가 제 3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었습니다. 자, 그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일화냐면 조지아주의 주지사를 하시기 전에는 땅콩 농장의 농장주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콩 농장을 경영하시는 농장주 출신이 정치의 뜻을 품으시고 조지아주의 주지사까지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앙 정치 무대로 워싱턴 DC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할 당시에는 정치 신인이었죠. 그냥 조지아주의 주지사일 뿐이었지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에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미국의 39대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3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책에 나온 말인데요. 제가 그래서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든 하원 의원이든 그 의원들께서 생일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집 앞에다가 과일 바구니 또는 꽃바구니를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조지아주의 촌뜨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좀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셨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연방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집 앞에
과일 바구니 내지는 꽃 바구니를 갖다 놓으셔서 자신의 이름,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게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이 바로 현재 생존해 계시는 앞으로 56일 후인 2024년 10월 1일에 100세 생일을 맞이하시는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고요. 그분은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4명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4분인데요. 자,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상 4분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반면에 나머지 3분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임기 중에 받으셨습니다. 임기 중에 받는 경우는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해서, 어드밴테이지가 작용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반면에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연도이자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던 연도이기도 한데요. 그 2002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더 값진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곳 몽촌토성을 통과하겠습니다. 지하보도로 신호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몽촌토성역,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을 지하보도를 통해서 통과하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빗방울이 내린 것 같습니다. 비가 방금 몽촌토성역 계단이 비에 젖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역에서 동쪽으로 약 한 1km 정도, 1.5km, 잠실역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몽촌토성역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8호선입니다. 잠실역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는 역인데요. 잠실역 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면 바로 올림픽공원의 정문인 평화의 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 계단을 벗어나면 올림픽공원의 정문인 평화의 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 근처에 재건축한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 너머로 서쪽에 잠실 크로바 미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평화의 문 너머로 오늘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광일 것 같긴 한데요.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입니다. 자, 제가 롯데월드타워 근처에서 출발했는데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딩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유리로 외벽이 되어 있는 이 빌딩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건물 옥상 꼭대기층의 외벽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즉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의미겠죠. 자, 계속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현직 시절에 받으셨던 나머지 세 분의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 노벨 평화상 수상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그분은 퇴임 후에 1994년 6월 달에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197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하셨는데요. 81년 초에 퇴임하시고 94년이면 퇴임 후 13년 만이죠. 퇴임하신 지 13년이 된 시점에서 1994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하셔서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 북한의 그 당시 김일성 주석과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 간에, 김영삼 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이셨죠. 남한의 14대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대통령님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 간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셔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까지 서명이 됐습니다. 자, 남북 간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개최를 위한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추진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북한에서 서울로, 평양에서 서울로 이동하실 때는 판문점을 통해서 이동을 하셨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이 되는 중요한 그런 회담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히 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원래 1994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인가 2박 3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평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에서 1994년 7월 26일부터 8일까지인가 길 겁니다. 평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불과 18일 앞둔 시점이었던 7월 8일이죠. 7월 8일. 정상회담은 94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18일을 앞둔, 정상회담 개최를 18일 앞둔 시점인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북한의 주석 김일성이 사망을 해버렸죠. 사망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질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 이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5일에 남한의 대통령이신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간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5일에 성사됐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2000년 말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2000년 말에 수상하신 노벨 평화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이 받으신 이유가 2000년 6월 15일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남북 긴장을 완화시킨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는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인 것은 2000년이고요. 그로부터 2년 후인 2002년에 바로
지미 카터 제39대 미국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앞으로 56일 후인 10월 1일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시는 100세 생일상을 받으시겠죠. 100세 생일상을 받게 되시는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의 손자가 이틀 전에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신의 할아버지인 지미 카터 39대 미국 대통령이 11월 5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살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꼭 찍고 싶다.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싶다. 라고 자신의 삼촌에게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삼촌으로부터 들었다라고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은 올림픽공원의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올림픽공원의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그 왼쪽에 미국의 국기 성조기, 그 왼쪽에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 그 왼쪽에 일본의 국기 일장기가 개양되어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걸어왔던 길,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방향이고요. 반대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인 천호역 방향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56일 후인 10월 1일에 만 100세 생일상을 받게 되시게 되고요. 또 11월 5일에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에게 표를 던지고 싶다, 찍고 싶다. 카멀라 해리스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으시다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그분이 조카인 지미 카터의 손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그 손자가 이틀 전에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은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즉 39대 미국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만 100세까지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사신 대통령이 누굴까요? 바로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아버지 부시, 풀네임으로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1981년 초부터 1989년 초까지 8년 동안 제40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었죠. 부통령을 8년 하시다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 임기를 4년밖에 못하고 연임에 실패하죠. 연임. 그래서 그분은 제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1989년 초부터 1993년 초까지 대통령을 4년밖에 못합니다. 자, 이곳은 송파구의 여성축구장입니다. 자, 송파구의 여성축구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오늘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저 동쪽 방향에 저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게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인 완공 후의 아파트 이름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로 예상됩니다.
자, 둔촌 주공아파트 6,600세대가 재건축을 해서 12,000세대로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제가 비추고 있는 이쪽 방향,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 그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건 지금부터 6년 전에 입주를 완료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재건축 아파트는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시형 1차와 가락시형 2차 아파트 합해서 6,600세대가 재건축을 해서 9,510세대가 돼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그게 6년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깰 걸로 예상되는 게 지금 비추고 있는 동쪽 방향, 남동쪽 방향이죠. 남동쪽 방향에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 주공아파트가 6,600세대가 12,000세대로 재건축 완료될 예정이고, 그게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기록을 방금 보여드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경신할 것 같습니다. 왜 명칭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냐면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어서 올림픽 파크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포레온인 이유는 숲속 같은 분위기다. 숲속 같은 분위기다고 해서 포레스트, 숲속 포레스트라는 명칭이 있죠. 거기에서 명칭을 따와서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숲속 같은 아파트다라고 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41대 미국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1993년 초까지 대통령을 4년 임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인 2018년도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만 94세 4개월이었습니다. 만 94세 4개월.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018년에 돌아가실 때 연세가 만 94세 4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오래 사신 거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랭킹 1위고 아버지 부시가 랭킹 2위입니다. 그 다음에 랭킹 3위는 누구일까요? 랭킹 3위는 바로 미국의 랭킹 3위는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랭킹 3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분이 1981년 초부터 1989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했고, 그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최장수 대통령 랭킹 2위에 해당되는 아버지 부시인데요. 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최장수 대통령 랭킹 3위입니다. 그분은 89년 초에 임기 8년을 마치시고 퇴임하시고 5년 후인 1994년에 알츠하이머가 발병이 되셨고, 치매죠, 치매. 그래서 10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004년 당시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별세하실 때 그분의 연세가 93년 3개월이었습니다. 93년 3개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랭킹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 랭킹 1위, 2위, 3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1위는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그분이 앞으로 56일 후인 10월 1일에 100세 생일을 맞이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이 최장수 대통령 랭킹 1위,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고, 랭킹 2위가 2018년에
94년 4개월 생존 기간으로 돌아가신 94년 4개월 동안 사셨던 제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요. 랭킹 3위가 2004년에 알츠하이머 치매 투병하시다가 93년 3개월의 일기로 돌아가신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92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가 바로 11월 5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생일은 5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92일 후에 있는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꼭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92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인 커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9%인데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 7군데는 모두 동률이라고 합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이런데 다 동률의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어서 그야말로 백중지세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초접전 박빙의 승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92일 후인 11월 5일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망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풍납 사거리를 통과해서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미 소리가 정말 시끄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는 폭염 열대야가 계속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혹석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캉스 시즌, 휴가 시즌인데요. 휴가지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그런 휴가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바람이 약간 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무더위, 폭염을 약간이나마 미력 하나마 더위를 달래주고 있는데요. 바람이라도 약간 불고 있으니까 살만합니다. 자, 이거 이제 100m 전방에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보입니다. 자, 제가 과거에는 출퇴근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통해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요즘은 자전거보다는 걷기 운동량이 더 많아서 걸어서 잠실 집에서 지하철 8호선이 있는 천호역 근처까지 걸어서 약 한 55분 걸리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가면 한 1시간 남짓 걸리죠.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58분입니다. 현재 6시 58분입니다. 강동구청역 거의 도착했습니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8월 5일 월요일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근처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자, 전방 50m 지점 강동구청역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